상담 단계에서 어느 정도 탕감률을 알 수는 있지만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생계비에 대해서는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법원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상담 단계에서는 법원이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과 상담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확정된 금액을 알 수는 없겠죠. 전화해서 수임은 안 하고 탕감률만 물어보면 답을 해줄까? 이게 과연 정확한 걸까? 이것도 의심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탕감률을 간단히 계산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좀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상담하시면은 네, 제 탕감률은 얼마나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겠죠?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좀 답변을 주실 수 있나요?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답변이 가능해요. 이 일반적인 기준은 뭐냐면 법이 정하고 있는 규칙이에요. 가용소득 전액편제. 당신이 생계에 필요한 금액 이것 빼고서 나머지 다 갚아서 이 금액을 36개월 동안 매달 갚으면은 그것이 당신이 갚을 금액이고 전체 채무에서 갚지 않아도 될 부분을 그 비율을 계산하면은 탕감률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항상 이제 예외들이잖아요. 예, 맞아요. 이 원칙이 있는데 이렇게 기계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개인회생을 할 때 변호사 선임을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 게 아까 제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소득은 과연 얼마냐? 여기서 다툼이 생겨요. 마치 우리가 세금 신고할 때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하는데 개인회생할 때 소득도 마찬가지예요. 소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일시적으로 나에게 들어온 금액도 소득으로 넣느냐 아니면은 정기적인 소득만 따지기 때문에 이거는 빼느냐, 그리고 내가 급여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직을 했는데 이 적은 곳으로 이직한 계약서를 가지고 소득을 계산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최근 1년간의 소득을 가지고 계산해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소득 금액도 많이 달라지게 되고요. 여기에 이어서 최저생계비도 달라지게 돼요. 최저생계비라는 거는 법에서 어떻게 계산하라 정해진 거는 일단 없습니다. 가용소득을 변제하라고만 돼 있지 최저생계비가 얼마인지는 정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법원에서 실무적으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가구당 중위소득의 60%를 최저생계비로 하라고 해서 대부분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대부분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의정부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60% 아래를 요구할 때가 많아요. 그럼 60% 이상을 요구할 수는 없느냐? 60% 이상이라는 거는 최저생계비가 늘어나는 거니까 변제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한 것이 바로 추가생계비 제도예요. 개개인마다 써야 되는 생계비가 다르죠. 어디 사느냐, 어떤 직업에 종사해서 뭐 품위 유지가 필요하느냐, 자녀는 얼마나 있어서 교육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또한 의료비는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런 개별적인 부분이 다른데 이것이 단순히 중위소득 60%라는 부분에는 다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추가 생계비를 어느 정도는 법원이 받아들여주고 있고요. 이 추가 생계비에 대해서 공식적인 기준을 마련한 곳은 각종 회생법원이고 기준이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곳이 대부분의 법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이 말을 종합하면은 상담 단계에서 어느 정도 탕감률을 알 수는 있지만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생계비에 대해서는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법원이 결정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주장을 하고 법원이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상담 단계에서는 법원이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과 상담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확정된 금액을 알 수는 없겠죠. 다만 저희 법률사무소는 서울회생법원에서 아니면은 부산회생법원에서 아니면은 뭐 전국의 많은 법원에서 이렇게 많은 사건을 처리해 봤기 때문에 이 법원에 제출하면은 대략적으로 당신의 소득은 이렇게 인정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생계비에 있어서도 당신의 생계비는 이 정도가 인정될 것이고 추가 생계비로 이 정도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고 안 될 가능성도 얼만큼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뿐이죠. 확정은 회생위원이 배정되고 또 그 진행 경과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AI 탕감률 뭐 계산기를 만드셨다고. 네, 만들었고요. 만든 이유가 사실 일반적인 계산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자신의 탕감률을 몰라서 애초에 거기부터 벽을 느끼는 거죠. 사실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하는 거 힘들잖아요. 전화해서 수임은 안 하고 탕감률만 물어보면 답을 해줄까? 사실은 조금 꺼려지는 게 있고 더 나아가서
하면서 내가 상담을 받았는데 이게 과연 정확한 걸까? 이것도 의심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현재는 굉장히 기초적인 수준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원칙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이거를 점점 발전시켜서 개별 상황에 맞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있으니까요. 이걸 이용해서 탕감률을 간단히 계산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좀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댓글에 사용할 수 있는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들어가서 얼마든지 누구든지 사용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런 거는 있어요. 카카오톡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정보를 가져가지는 않아요. 여러분의 연락처를 가져가지도 않고 이름을 가져가지도 않는데, 항상 이런 서비스는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올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톡 로그인을 해야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한번 방문하셔서 여러분의 탕감률이 얼마로 계산되는가 한번 계산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탕감률은 가장 기본적인 공식에 의한 거고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정말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된다. 이건 기억하시고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